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아침 공부 시작하는 지금 시간 6시 2분 되었습니다. 합성경 공부하고, 불교 입문이 사실 책 읽기 공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합성경을 6월 1일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둘의 모음의 한 절반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합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어, 그저께 해서 꾸살랐다. 능숙이라는 개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능숙을 5개 쌍, 10개의 법으로. 그래서 범계라고 해서 이제 계율, 생활과 관련한 거, 증득이라고 해서 뭐 수행을 통해서 높은 경지를 성취하는 해서 수행 이야기, 그리고 계와 작의, 처, 연기, 경우와 경우 아님이라고 해서 이제 교리적으로 중요한 주제들, 여기에 대한 능숙을 보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이번에 또 잘 좀 살펴보았고요. 자, 어제는 이어서 올곧음과 꼼꼼함, 인내와 온순, 우정과 친절함, 이렇게 그리고 비폭력과 청결이라는 4가지 쌍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오늘은 무타사짠자 아삼바잔얀자 해서 진실을 이름과 정지 없음, 그리고 사띠자와 삼바잔얀자 해서 사띠와 삼바잔야 염정지, 이렇게 2가지 쌍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번역의 문제로 그 한 가지 좀 그 어려움이 있는 게, 요 삼파잔냐라는 요 용어를 우리가 정지, 바른 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 바른 암이라고 번역해야 하는, 똑같이 바른 암 정지라는 이제 다른 용어가 삼마니아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니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그야말로 알미죠. 그러니까 삼마니아나라고 하면 바른 암 정지라는 것은 정확한 번역이다라고 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삼파잡니아라는 요 단어, 음, 삼파잡냐라는 요 단어도 뭐 의미상으로 이거를 이제 지혜 지자를 써가지고 정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애매한 게, 우리가 이제 지난번 살펴봤지만 어 동국역경원 동국불교 대사전에서 보면 니아나를 그 지혜 지자로 번역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음, 그 바른 암, 정지라고 번역해야 하는 2개의 용어가 있다. 하나는 삼마니아나라고 해서 일단 이제 10 정도의 개념. 그러면
팔 정도가 정견부터 시작해서 정정, 바른 삼매까지로서 고멸도를 완성하지만 요걸 좀 더 친절히 상세히 설명하자면 정정으로 사념조의 완성 여실지경까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여실지견 이후 사마타 위파사나, 그러니까 사념조의 완성 이후 사마타 위파사나로서 해탈지견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사마타로 완성되는 것. 사마타가 여모 이탐이니까 결국은 그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심, 이 심의 상하관계. 그래서 염오로서 그 심의 작용을 제어해서 소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탐으로써 알미 완성되는 심의 상태를 구성하는 탐의 문제를 해소하고, 그래서 가래가 정의되는 소망과 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사마타는 결국 알의 상태를 완성해서 가래를 소멸하는 이제 이런 수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심의 상태가 가래로부터 해탈하는 심해탈을 만드는 뭐 이제 요런 거니까 바른 알미라는 말로 심해탈, 심의 완성. 요거를 말하는 거는 뭐 그야말로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 바른 암, 삼마니아나 요거를 얼마 전까지는 사념조의 완성인 그 여실지견 요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변동함으로써 이제 제가 그 어저께 주요 상류타 줌 수업을 하면서 요 정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자리를 수정해 준 거를 깜빡하고 여실지견이라고 말했다가 아소카 부부님이 그거 바꿨잖아요. 우리 대수술 해가지고 그 정지를 여실지견이 아니라 사마타 심해탈로 바꿨잖아요 라고 딱 지적을 해주셔서 어제 수업에서 제가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정지 바른 알의 자리를 바꿔준 걸로 수행지도에서 이렇게 골격을 설명하는 쪽에서는 다 지도가 바뀌어야 하는 진짜 대수술을 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삼마니아나라고 하는 이 말은 바른 암 정지라고 번역하는 것은 뭐 그대로 타당하다. 그 이상 다른 개념을 말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에 삼파잔냐라고 하는 이 삼파잔냐는 과연 뭐라고 번역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뭐 결국 사띠하고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이 삼파잔냐는 뭐 그대로 바른 암 정지라고 번역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잘 없다. 그러면 결국은 어쩔 수 없는 문제죠. 그 빨리어가 중국어로 번역되고 다시 한국어로 번역되는 이런 그 번역의 과정에서 이중 번역이 되는 우리말로 삼파전야와 삼마사띠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은 말로 번역될 수 없다. 한역도 정지, 우리말로도 바른 암. 이렇게
언어가 달라지는 데서 오는 뭐 어려움으로 어 같이 번역되는, 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지요. 뭐 바른 알미라는 정지라는 용어가 나타나면 이것이 원어 팔리어에서는 산빠졌냐를 번역한 말일까? 산마사띠를 번역한 말일까? 문맥으로 그 의미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형편이 그 원어로 공부할 수 있는 그 전승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 번 또는 두 번 번역된 음, 언어로 공부해야 하는 영역에 속하는 사람하고 차이죠, 뭐. 그러니 별 수 없이 우리가 우리말로 경을 공부하는 가운데에도 이런 우리말 용어가 원어가 무엇인가 라고 원어로 접근해야 하는 그 공부의 필요성, 중요성,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그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삼파잡냐라는 말을 정지, 바른 알미라고 번역해야 하는 형편 설명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사띠와 삼파잡냐라고 하는 하나의 쌍이 있고 이것의 반대 개념으로 무타사딴 무 무타사짠자 삼빠잔얀자, 이래서 사띠의 반대말을 진실을 이름, 삼빠잔냐 정지의 반대말을 정지 없음, 바른 암 없음, 요렇게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요거 삼빠졌냐의 반대말이 삼빠졌냐 해서 정지와 정지 없음, 요거는 뭐 그대로 라고 하는 부정접두사 그렇게 알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띠의 반대말이 왜 사띠 요래 되지 않고 무타사자라고 해서 사자 요거는 이제 진리, 진실 요런 말이잖아요. 무타라고 해서 진실을 이름, 요렇게 사띠의 반대말이 나올까? 요 부분은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다행히 우리가 바로 요 합성경 요 자리에서 무타사짠자 삼빠졌냔자가 사띠저 삼빠졌냔자의 반대 개념으로 나온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주제의 확장으로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자, 요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제의 확장이라서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를 하면서부터 경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중요한 주제들이 발견되면 뭐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에서 발견되는 어떤 중요한 주제를 그 경만 가지고 거기서 어떤 개념으로 계속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고 이러면 이제 이 중요한 개념이 나타나는 경들마다 번역을 다르게 해야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나요. 그러면 방금 말했듯이 정지, 바른 알미라고 번역되는 번역이 나타나는 경을 보면서 이게 원어로 삼빠졌냐의 번역일까, 삼마사띠의 번역일까, 요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바른 알미야, 정지야 이러면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원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에서 커다란 장애를 맞는 이제 요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같은 번역 가운데 원어가 다른 요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의 원어가 여러 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찾아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제 그와 역의 방향에서의 공부의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사실은 하나의 원어가 쓰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르게 번역되어야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나 상당한 부분은 하나의 원어가 하나의 번역으로 나타나 줄 때, 하나의 번역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요거를 하나의 번역어가 어떤 경들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지 요 부분이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의 원어가 하나의 번역어로 번역되어도 되는데 그것이 통일되지 않는 문제 상황. 그러면은 이게 원어 없이 번역어만 가지고 볼 때는 통일되지 않은 번역어라는 것 때문에 제각각 다르게 읽힌다고요. 그러면 번역본을 보면서 원어가 지시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번역이 가지는 차이 때문에 다르게 읽히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경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개념이 발견되면 뭐 하나의 단어로도 그렇고 여러 단어가 모인 문장을 가지고도 그렇고 그 중요한 교리의 개념을 여러 경들에서의 쓰임을 감안해 가지고 가능하면 하나의 번역으로 통일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용어가 다른 개념으로 적용될 때는 그것을 명확히 해 가지고 이런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 또는 뭐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여러 가지 번역으로 차별되게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요렇게 이제 우리가 주제의 확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죠. 그럴 때에 이제 맞지만 이까야 관통법회의 과정에서 맞지만 이까야 안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개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제를 확장해가지고 정리한 거, 주제의 확장 MN1 내지 이렇게 나가는 거. 그리고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의 가운데에서 또 발견되는 중요한 주제는 주제의 확장 AN1 내지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상류타 니까야의 주요 상류타 관통 과정에서 발견되는 이 주제는 주제의 확장 SN1에서 이제 SN1이 3까지를 이제 어저께 소개했죠. 요렇게 주제의 확장 MN1, 주제의 확장 AN1, 주제의 확장 SN1 요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 외의 공부의 과정 또는 이제 상류따니까 공부 과정에서 12번 상류따 공부를 할 때 이제 요거를 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번호 없이 주제의 확장으로 주제를 모아놓은 거는 이제 주제의 확장 기타 이렇게 이제 4개의
범주로 주제의 확장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공부를 그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오늘 보는 사띠의 반대가 왜 아사띠가 아니라 무타사자로 나왔을까 하는 요 주제를 주제의 확장 AN1에서 정리했죠. 네, 그래서 이제 주제의 확장 AN1 사띠의 반대말은 무타사자 사실을 놓칩니다 라는 거, 그 부분을 쭉 좀 정리했는데요. 네, 주제의 확장 1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 무타사자의 의미, 사띠의 반대말 해서 사실을 놓침, 무타사자. 사띠와 정지, 삼파잔냐는 많은 경우에 쌍을 이루어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띠를 가진 자와 삼파잔냐를 가진 자의 쌍도 나타나는데 사띠만 뜨와 삼파자나이고 주격의 형태는 사띠마와 삼파자노입니다. 자, 요거 삼파잔냐와 삼파자나라는 요 차이, 우리가 대념적용에서 사념초 수행의 본질을 말할 때 따피 삼파자노 사띠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띠마 요거고 삼파자노라는 게 요거죠. 삼파자나의 주격인 거예요. 삼파자나하고 삼파잔냐하고가 경에서 막 같이 나오거든요. 요거 뭐지? 예, 원래는 삼파잔냐라고 해서 다른 알미 있어요, 정지. 거기에서 삼파자나라는 단어는 그 삼파잔냐, 바른 알을 가진 자, 바른 암과 바른 알을 가진 자, 요 차이가 삼파잔냐, 삼파자나 요 차이인 거죠. 그렇게 다른 단어입니다. 하여간 삼파자나라는 게 쉽지 않은 용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처음 출가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를 출가시켜 주신 우리 스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사띠와 삼파자냐를 사띠와 삼파자나를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좀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스님 강의하는 장면을 그때 제가 동영상 촬영을 처음 그때 배웠어요. 그때 처음 이제 동영상을 찍고 정리를 하고 하느라고 이제 스님 앞에서 강의하시고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손을 번쩍 들고는 스님 사띠는 뭔지 알겠는데 삼파자나가 뭔가요? 라고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스님 굳이 알려고 안 해도 되는데 하시면서 좀 애매한 표현을 해요. 사띠가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라면 삼파자나는 그보다 더 밑에서 작용하는 이런 비슷하게 이제 설명을 그 당시 해 주셨는데 이제 유사한 개념으로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스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 하면, 이것도 참 제가 출가하기 전에 제가 원주불교 청년회 회장을 한 다음에 법등자비회라는 신행단체를 거기서 이제 약간의 지도법상
를 할 때에, 음, 부다발라 스님을 이제 원주에 한번 초청해서 그 강의, 초청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그때 이제 스님이 뭐 사띠, 알아차림, 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그 법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언급이 되어서 그때 제가 스님, 그러면 그 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법이 뭐 부처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또 색성향 미처 법에서 나오는 그 법이,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어떤 설명을 했을 때 제가 그 색성향 미처법의 법이 그 법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거 뭐 좀 몰라도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 색성향 미처법을 인식해서 아는 것. 그러면 이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인식해서 아는 거, 그 알미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렇게 색성향 미촉에 대한 알미 내 안에 있는 거를, 이걸, 이걸 꺼내가지고 인식하면, 즉 색성향 미촉이 세상에 있는 거, 그것이 한번 내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대상이 되면 그걸 법이라 한다. 뭐 요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고참 되게 어려운, 뭐 법이라는 게 어려운 주제죠. 음, 어찌 보면 뭐 좀 타당하기도 해요. 그 우리가 오온과 일체의 동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 내입처에 식의 무더기가 있고 또 내입처에서 뭐 내입처가 식더하기 근이니까 근 가운데 몸에 속한 다섯 가지 근 요거 안에 색이고 색성향 미촉이 밖에 색이니까 요렇게 식과 색이 자리하면 나머지 수상행들이 법이다. 요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상행이라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면, 어, 시곤이 있고 세곤이 있고 삶의 과정에서 파생된 것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느낌이라는 거, 또 경향이라는 거, 그리고 행위라는 거, 요렇게 이제 삶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것들을 총괄적으로 지시해서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게 지금 삶의 과정에서, 지금 삶의 과정에서 어, 저, 나타나는 현상들로 확장되기도 하고, 요래하죠. 요렇게 이제 우리가 법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색성향 미촉이 인식해서 그 알무로 안에 들어갔던 것이 다시 올라와서 대상이 되면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좀 삼박한 그런 답변이었는데 뭐 하여간 어, 안으로 들어갔다 온 내적인 거, 요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삶의 과정에서 파생된 것들, 그 수상행을 법이라고 한다라는 이 이해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온 거,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정확한 답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수와 상과 행이라는 것이 색성향 미촉에 대한 알무로 생겨난 것이 대상이 되는. 근데 알무로 생겨난 건 사실 식이란 말이에요. 그 식이 다시 대상이 되었다. 요렇게 표현하는 것이 들어간 것이 올라와서
대상이 될 때 법이다. 요런 개념일 텐데, 뭔가 좀, 근데 이제 약간 오온의 입장에서 보면 법은 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상행을 말한다. 요런 관점에서 보면 뭐 옳다 할 수는 없겠죠. 음, 당연히 그분도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의 관점에서 더구나 그분은 좀 하여간 공부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 단멸론자가 되어 있으니까 뭐 단멸론 쪽 관점을 가지고 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야. 뭐 뻔한 이야기죠. 뭐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제가 출가 전에 원주 신행단체 연합회 그 법등자비회 지도법사로 일하고 있을 때 이제 스님 초청해 가지고 강의했던 그때의 법이 무엇냐라는 질문을 했던 그것이 이제 아직도 기억되는데, 딱가가 해석된 불교의 관점에서 수상행을 법이라고 일차적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색성형 미촉이 인식 과정에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올라와서 대상이 되면 법이라 한다. 요 부분 차이가 있죠. 뭐 그 기억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부분이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색성형 미촉법을 인식할 때 그것이 인식되어진 알미라는 내면의 것이 다시 올라와서 대상이 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얼마나 진짜 산박하고 멋있어요. 법이 무엇인지 알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멋있다라고 하는 거, 그럴싸하다라는 거가 정답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렇잖아요. 딱가가 해석된 불교와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 이건 뭐 완전히 불교의 분기점이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그 어른께서는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에서조차도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단멸론자가 되어 있으니 식 자체도 그것이 연기된 식이어서 윤회하는 이런 부분도 보지 못하는 시각으로 법을 설명했는데, 듣기로야 얼마나 산박하고 멋지고 그럴싸해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아니죠. 우리가 눈을 가져야 하는 필요성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요. 내가 눈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어른의 그럴싸한 설명을 들으면 그럴싸하다라는데 공감과 동의를 가지고 따라가게 된다고요. 스승이 돼버리잖아요. 부처님과 다른 스승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요런 부분을 멀리 갔다 왔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여간 제가 마찬가지 출가하고 또 그분의 강의를 동영상을 촬영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삼파자나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여간 굳이 쓸데없이 질문한다. 거기까지 몰라도 되는데, 이런 식이었죠? 그러면서 간략한 설명이, 사띠가 알아차리면 그 밑에서 법이라는 것이 들어갔다 나온 거. 사띠가 있으면 그 밑에서 삼파자나. 이제 이런 식의 대답으로 얼버무리고 많은 이제 그런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삼파자나 요것에 대해서 사띠와 짝을 이루는 사띠와 삼파자나, 그것의 반대 개념이 아사띠 아삼파자냐로 나오지 않고 묻었었죠.
산빠졌냐 이렇게 나오는 요 대응 관계를 이제 살펴보는 게 오늘 공부입니다. 이때 사띠는 알아차림, 마음챙김, 이때 사띠는 알아차림, 마음챙김, 새김 등으로 번역하는데, 마음의 현재 또는 마음이 몸과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힘, 기능이고, 정지, 삼빠잔냐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의 바른 암입니다. 그래서 사띠마는 사띠하는 자, 알아차리는 자, 마음 챙기는 자이고, 삼빠자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어른께 삼빠자나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사띠가 알아차린다면 그 밑에서 수행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어찌 보면 사띠가 한 단계 올라선 이런 개념으로 그냥 좀 어설픈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사띠는 이렇게 알아차림, 마음챙김, 새김 등으로 번역하는 우리가 이건 눈 뜨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삼빠잔냐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는 바른 암, 지혜의 일종 이래 되죠. 그래서 사념조 수행의 본질이 뭐예요?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사띠한다. 눈 떠서 발견한다. 발견된 상태를 삼빠자노 사띠를 가진 자 이래가지고 발견한 상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아따피 노력하는 자. 발견한 것이 판단해서 볼 때 그르다 잘못하고 있다 라고 발견되면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 사띠해서 판단해 보니까 옳다 잘하고 있다 라고 발견되면 그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 요게 사념조 수행의 본질이잖아요. 사념조 수행의 테크닉이잖아요. 요렇게 사띠와 삼빠잔냐가 그 의미를 드러내준다고요. 근데 사실은 불교학자들도 우리 어른처럼 단멸론으로 가지 않은, 그러나 사띠가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의 영역에서는 사실은 삼빠자나가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죠. 그러니까 초불경 같으면 사띠를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하고 삼빠자너를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하는 요런 애매함이 있죠. 한국 빨리 성전협회에서는 사띠를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고 삼빠자나를 뭐라고 번역했더라? 다르게 이건 번역을 하고 있죠. 삼빠자나의 의미가 이렇게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라고 하는 이 수행의 본질, 수행의 근본, 수행의 테크닉에서 정확하게 의미를 드러내주는 거 우리가 보아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번역 관계를 좀 보니까 근본경전연구회 초기불전연구원 한국빨리성전협회가 사띠에 대해서 사띠 알아차림, 마음챙김, 새김, 삼빠잔냐를 정지, 바른 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하고 초불련은 알아차림, 한국빨리성전협회에는 제가 아까 잘못 설명했네요. 사띠는 새김, 삼빠잔냐는 올바른 알아차림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런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의 바른 암 요 의미를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죠. 자, 그리고 사띠만트 하면 사띠를 가진 자이고 마음챙김, 새김을 확립한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의 형태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형용사로서 이제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챙긴이라고 하지만 마음 챙긴 자, 책임을 확립한 자, 요런 의미가 되죠. 우리는 그대로 삿띠를 가진 자, 이렇게 번역하고요. 삼파자나 하면 바른 알을 가진 자, 분명히 알아차린, 올바로 알아차린, 요렇게 이제 요건 사실은 큰 삼파자나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느냐 못하느냐 차이를 보여주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사띠마 삼파자노,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 마음 챙기고 알아차려, 책임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려, 요렇게 이제 번역되고, 전체적으로 아따삐 삼파자노 사티마라는 이 수행의 기법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 요게 사실은 그름을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옳음의 경우만으로 이제 번역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죠.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사실은 지금 요 표현을 가지고 아따삐 삼파자노 사티마의 요런 수행의 테크닉을 요 번역을 가지고 읽어낼 수 있을까? 또 한국바할리성전협회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로 알아차리고 책임을 확립하여라는 요런 번역에 의해서 이런 그 사념처 수행의 본질, 수행의 테크닉을 읽어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잘 봐야 하죠. 오늘은 잘 잤는데, 하긴 어저께 이제 그, 주요 삼류타 줌 수업은 8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90분을 하는데, 어제는 이제 조금 이야기가 길어져서 9시 40분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동영상 정리 작업을 하고 자다 보니까 이제 12시가 좀 넘어서 자기는 했어요. 뭐 좀, 뭐 그래도 한 5시간을 잘 잤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그 목소리가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목이 굉장히 좀, 어, 건조한 듯하고 자꾸 걸리고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자꾸 끊어지게 되네요. 자, 이때 관련된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 삼파잔냐의 반대말은 아삼파잔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함이고, 삼파자나의 반대말은 아삼파자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띠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부정접두사 아를 붙인 아사띠를 말할 수 있는데, 아사띠 마나시 까라, 사띠하지 않고 자의하지 않음의 용례가 마치마 니카야 20번 또는 앙구따라 니카야에서 발견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 아사따 삼파잔냐라고 해서 사띠하지 않음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함이 앙구따라 니카야에서 2개의 경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에서 발견되는데, 사띠라는 개념 위에서 사띠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네, 사띠. 그렇다면, 사띠라는 개념 자체의 반대 개념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디가니까야 33.5 합성경 2가지로 구성된 법들, 오늘 공부하는 부분이죠. 사띠쩌 삼파잔년쩌 염정지와 무타삿짠쩌 아삼파잔년쩌 사실을 놓침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함을 말하는데, 이 구성에 의하면 사띠의 반대 개념은 무타삿자 사실을 놓침입니다. 사띠와 무타삿자의 이런 대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자, 그렇죠. 사띠의 반대말로 아사띠가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사띠라는 개념이 전제된 상태에서 사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띠가 무엇냐 하는 사띠라는 개념 자체의 반대 개념은 무엇냐 라는 것을 이제 여기 사띠쩌 삼파잔니안쩌 염정지의 반대 개념으로 무타사짠쩌 아삼파잔니안쩌 해서 무타사자라고 해서 사실을 놓침,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함. 이래서 사띠의 반대 개념으로 무타사자, 사실을 놓침이란 개념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때 사띠와 무타사자의 이런 대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한편 사띠를 가진 자는 우파띠 따사띠, 사띠를 확립한 자, 또는 무타사띠, 사띠를 잊은 자의 형태로 삼파자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 또는 아삼파자노,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자와 쌍을 이루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파티 따사띠 삼파자노, 무타사띠 아삼파자노,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즉 사띠와 무타사자의 관계가 사띠를 가진 자의 측면에서는 사띠마 무타사띠로 나타나는 것인데, 사띠를 잊은 자, 즉 사띠를 가지지 못한 자의 상태에 대해 사띠를 잊었다고 말하지 않고 사실을 놓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옛날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으니까 그 동영상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사띠 아사띠가 있는가 하면 사띠마라는 사띠를 가진 자는 무타사띠 해서 사띠를 잊은 자로 나오고, 그런가 하면 사띠 자체의 반대 개념은 무타사자라고 해서 사실을 놓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 다 복잡하게 나오죠. 우파티타 사띠, 사띠를 확립한 자와 사띠를 잊은 자 무타사띠는 우파티타 사띠 아삼무타 해서 사띠가 확립되어 잊히지 않음 또는 잊히지 않는 사띠의 확립의 형태로 연결되는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때 두 번째 형태는 부처님의 고행 과정을 소설하는 세 개의 경입니다. 자, 요거 그렇게 좀 넘어가고요. 결국 문제는 사띠가 무엇인지로 되돌아갑니다. 사띠가 무엇이기에 사띠를 잊은 자에게 사실을 놓침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1번 상류따 80번 빗경은 빠냐로 가슴이 빠졌도 사띠로 가슴이 자가로, 지혜가 세상에 대한 빛이고 사띠가 세상에 대한 깨어남, 눈뜸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눈뜸으로의 사띠의 반대 개념은 눈감음, 즉 눈앞의 사실을 놓침, 무타사자가 됩니다. 하여간 우리가 사띠가 무엇입니까? 빗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빛이고 사띠는 눈뜸입니다. 이렇게 사띠를 바깥쪽으로 보는 육체적 눈 말고 시각을 안으로 돌려서 나의 내면을 향해서 마음의 눈을 뜨는 거, 사띠 마음의 눈을 뜨는 거, 눈뜸, 요렇게 사띠를 이해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럴 때에 눈뜸으로의 사띠의 반대 개념은 눈감음, 눈을 떠서 나의 내면을 보는데, 발견하는데, 그 반대 개념은 눈을 뜨지 못했어. 눈을 감았어. 또 그죠.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눈앞에 있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되죠. 눈앞에 있는 지금을 놓치게 되죠. 바로 그거. 눈뜸으로의 사띠의 반대 개념은 눈감음, 즉 눈앞의 사실을 놓침인데 그걸 지시하는 말이 무타사자, 요거죠. 사띠를 가진 자, 사띠마 중 눈뜬 자는 눈앞의 사실을 보고, 사띠를 잊은 자, 무타사띠는 눈앞의 사실을 놓칩니다. 무타사자.
사띠와 무타사자, 사띠마와 무타사띠, 요런 대응. 사띠 삼빠졌냐, 사띠마 삼빠자노, 요런 차이. 사띠마 무타사띠, 사띠마 무 사띠 무타사자, 요런. 요렇게 사띠의 반대 개념은 무타사자고, 사띠마의 반대 개념은 무타사띠고, 사띠를 잊은 자는 눈앞의 사실을 놓친다 해서 사띠의 반대 개념 무타사자가 설명이 되죠.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지만 결국은 이렇게 경은 많은 경들이 꿰어지면 답을 준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을 5가지 기능의 개념도 1,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5가지 기능의 개념도 2,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신정진 염정해. 5가지 기능 5근의 개념도 사띠의 개념. 이렇게 3개의 그림으로 그려냈다. 결론. 이렇게 사띠의 반대말은 사실을 놓친 무타사자이고, 사띠를 가진 자, 사띠마의 반대말은 사띠를 잊은 자, 무타사띠입니다. 사띠의 반대말 무타사자, 사띠마의 반대말 무타사띠. 요 결론. 예. 자, 요렇게 무타사자라고 하는 사띠의 반대말은 무타사자, 사띠를, 사실을 놓침. 요 개념 보았는데, 참, 제가 생각해도 이런 개념을 해석해낼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로, 특별한 공부다. 아마도 이렇게 사띠와 무타사자, 이런 개념을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풀어낸, 대응하는 거야. 합성경에서 사띠 무타사딴 삼파잔냔 이렇게 해서 나타나니까, 그리고 사띠 삼파자나가 나타나니까 요런 대응되는 거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지만, 왜 무타사자가 사띠와 대응하는 반대 개념이냐, 이런 부분 해석은 정말 어렵죠. 어쨌든 우리가 경을 꿰는 방법이 답을 주죠. 자, 밑에 그림 3가지 있었는데요. 요거 이제 보면, 자,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놨죠. 5가지 기능의 개념도 1,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하는 거는, 마음이란 눈이 사띠로 눈뜨고 삼매로 흔들리지 않고 지혜의 빛을 비출 때에 잘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띠, 사마디, 빤냐라는 3가지 기능. 그거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고, 여기 노력하려면 샀다, 믿음이 돼야죠. 요 그림이 잘못됐네.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5가지 믿음이 설명되고, 그 다음에 5가지 기능 개념도 이해하면 여기는 이제 믿음으로 바로 했네요. 요 그림 위에서 이제 3법인하고 연결해가지고 기능을 가진 자가 삶이 향상하는 그 부분 그려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그림, 5가지 기능의 개념도 사띠의 개념에서 요 같은 그림 위에서 사띠 삼빠졌냐, 염정지, 사띠 옳고 그름의 판단, 사띠마 삼빠자노, 사띠를 가진 자, 삼빠졌냐를 가진 자, 그것의 반대 개념으로 무타사자 아 삼빠졌냐,
사실을 놓침,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함. 이때 염, 사띠의 밴드 개념이 사실을 놓침 무타사자다. 우파티 따사띠 삼빠자노. 사띠를 확립한 자와 삼빠잔냐를 가진 자. 무타사띠 아 삼빠자노. 사띠를 잊은 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 자. 네, 앞에 설명을 요렇게 사띠의 반대 개념에서 네 가지 구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네, 요렇게 이제 주제의 확장, 주제의 확장 AN-1 무타사자. 네, 요 부분을 이제 보았습니다. 자, 합성경 두 가지로 구성된 법들 가운데 오늘 무타사짠쩌 아삼빠잔년쩌 진실을 이름과 정지 없음. 사띠쩌 삼빠잔년쩌 사띠와 삼빠잔냐. 이제 잠깐만요. 무타사자를 사실을 놓침 요렇게 해석을 했는데 진실을 이름 요렇게 했네요. 요건 번역 수정하겠습니다. 무타사짠쩌 아삼빠잔년쩌는 요 주제에서 본 대로 사실을 놓침, 사실을 놓침과 그러니까 삼빠잔냐 없음. 예. 진실을 이름이 아니라 사실을 놓침으로 바꿔놓겠고요. 사실을 놓침 무타사자가 사띠 눈뜸의 반대 개념이다 라는 거. 예, 오늘 합성경 두 가지 쌍 4개의 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뭐 오늘 제가 이건 좀 목소리 상태가 나빠서 설명하기에 좀 저가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워낙이 사띠의 반대 개념으로의 무타사자라는 개념, 그리고 삼빠잔냐라는 것이 무엇냐, 그러니까 사띠의 파트너가 되는 삼빠잔냐라는 개념, 요 삼빠잔냐의 개념을 말하다 보니까 제가 출가했을 때 우리 어른의 강의 내용도 좀 기억하는 대로 소개를 했고, 심지어는 출가 전에 그 어른을 초청 강연을 할 때에 있었던 일까지도 이제 이렇게 좀 옛날 이야기를 좀 기억나는 대로 소개도 좀 해드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르게 부처님을 만나는 말하자면 딱가가 해석된 불교라는 이 틀, 이 범주 안에서 공부해 갈 때 부처님 가르침을 어긋남 없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공부의 기준, 공부의 자리, 공부를 대하는 자세, 공부에 대해서 눈뜨는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